봉사하게 되면 또 봉사의 만남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누가 그렇게 하냐,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다. 저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선한 영향력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유튜브에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뭐 그것들을 많은 사람이 봐서 그거 뭐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나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돈에 관심이 있고 당신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우선이다. 나는 아주 솔직하다. 이익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돈이 좋아하면 나처럼 하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지만 당신보다 나의 이익이 우선이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제 생각은 그렇다면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누가 돈을 버냐라는 거죠. 그렇지,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돈의 진정성을 얘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돈의 진정성. 자, 나는 돈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본인의 돈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선한 영향력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의 진정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까내리가 간다. 그럼 누가 진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언급하는 이 사람이냐? 진짜 이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냐라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사용처들이 많아요. 첫 번째,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100만 원을 가지고. 또는, 필요한 물건은 그냥, 내가 원래 좋아했던 거니까 그거 사용하면 내가, 그 필요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저걸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코인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금을 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산을 샀다. 1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10% 이상이면 아주 대박인 거죠. 그렇죠? 100%,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벌었다. 이거는 대박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습관들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을 얻었다. 코인 중에서도 이게 내일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런 코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금을 샀어요. 100만 원씩 금 샀어요. 1년 지나면 그게 2배 올라요? 택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럼 100만 원치 샀는데 100만 원 오를까요? 말도 안 돼, 이건.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냐면 왜 그런 생각을 100만 원 오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개념이 빠져 있냐면 우리는 자산을 봅시다. 이 자산군을 쫙 보면 세계적으로 자산군 1위가 금이잖아요. 금부터 해가지고 2위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애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8위가 예전에 은이었어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8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순위가 좀 바뀌어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 금이 전 세계 자산의 1등이라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럼 금값이 2배로 오른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이 늘어나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봐요? 그거를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되잖아요. 우리를 보통 보면은 광의적 통화 그래서 M2로 보면 돼요. M2. 1년 넘은 기간 동안 은행에 잠자는 금액까지 다 합쳐서 적금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M2의 개념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얼마겠어요? 인플레이션이 2% 3%라면서요. 그럼 2% 3%라는 것은 1년에 2, 3%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M2 증가가 많이 본다 그래도 3%, 4%라는 거는 돈의 증가가 그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돈의 증가가 3, 4%라고 생각한다면 돈의 가치가 그럼 3, 4% 떨어지겠죠. 그러면 1등의 자산이 2배로 오른다라는 건 돈이 늘어서 2배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늘어서 오른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올라봐야 2%, 3%일 거잖아요. 근데 금이 2배로 우리는 막연히 그 생각을 금이 2배로 오를 수 있지.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비트코인 2배 왜 안 돼? 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자산군이 움직인다는 건 2배로 이렇게 1위부터 10위의 자산군이 2배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돈이 2, 3%밖에 안 느는데 얘는 2배로 올라갔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자산군에서 옮겨왔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돈이 늘어나는 게 2%, 3%인데 전체 세계적인 돈이. 근데 어떤 특정 자산 1위부터 10위에 드는 그런 자산군이 예를 들어서 금이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니 애플이든 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든 요새 뭐 엔비디아 엄청나게 오르죠. 엔비디아든 이런 것들이 2, 3배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자산군에서 옮겨갔다라는 거죠. 채권 가격이 막 지난번에 했죠. 채권 가격이 막 올라요. 우리나라에서 근 상반기 동안 5조 원이 올랐대요. 그게 뭐예요? 5조 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주식에서 5조 원이 건너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특정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자산의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되냐면 다른 자산군에서 옮겨왔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주식에서 채권에 대한 관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왔겠구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빠져나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거라. 그러면 이 생각이 들죠. 아무리 올라도 금이 2배로 오르는 건 어렵겠구나. 만약에 금이 2배로 올라갔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다른 어떤 특정 자산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생각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2배 오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남의 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고 채권이 오른다,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거는 옮겨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받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예금이라든지 예적금이 만약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거기에 돈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그 돈이 새로 생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자산에서 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적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 뭐겠어요? 금리가 올랐다라는 얘기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되죠?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연동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연동해서. 그 범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들이 없으면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공상과학이 펼쳐져요. 그래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자산을 사서 10%의 수익을 10% 엄청난다고 그랬죠. 10% 해봐야 10만 원 얻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뭐 100만 원 핸드백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효용의 가치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핸드백만큼의 효용의 가치를 내가 해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보면 어떨까요? 남편이 정말 사고 싶었어요. 또는 아내가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 100만 원을 슬쩍 편지 하나 써서 당신 고생했어, 그리고 이거 사고 싶은 거 사, 그러면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는 적어도 10만 원 정도보단 더 있지 않을까요? 남들을 기쁘게 해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인정해주는 그거는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제가 이 비슷한 것들을 비슷하게 얼마 전에 와이프가 청소기하고 로봇 청소기하고 그 냉장고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요새는 진짜 자기는 꿈꾸고 있대요. 로봇 청소기랑 자기랑 이렇게 같이 청소하는 거. 엄청 발전했다면서요. 스스로 걸레도 빨고 스스로 전원에 딱 도킹하고 배수관도 연결해가지고 물걸레에 빨아가지고 배수관으로 연결돼가지고 그 물도 자기가 알아서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싱크대하고 같이 이렇게 도킹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꿈꾸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서 이거를 뭘 살까 이러다가 아내에게 툭 줬어요. 당신 이거 해. 그랬더니 효용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래서 돈은 똑같은 돈인데도 이거를 삼성전자 사봐야 삼성전자가 10% 오를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해도 그 정도겠죠. ETF를 산다고 해도 ETF도 10% 오르면 아니요. ETF는 막 20, 30%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 금을 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효용 가치가 근데 또 이걸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백혈병에 걸려있는 그런 꼬마아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좀 보태면 그 돈이 다는 안 되겠지만 치료비료 되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또는 아프리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데 몇백 원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는 가족에게서 몇 달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면
사실 100만 원을 그 생각대로 내가 100만 원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제가 저만 알고 있는 돈이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저는 속상하겠죠. 당연히. 속상한데 내가 만약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럼 100만 원을 잃어버린 그 속상함이 남아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없어서 나는 그때 어마어마한 그 힘든 상황을 겪었어 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여윳돈 100만 원 생겼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 1년 후에 저게 내가 그렇게 큰 100만 원 정도 또는 100만 원에 10만 원 정도 수익 10%에다 10만 원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없어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없어도 괜찮은 돈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잃어버려도 1년 후면 없어질 그런 그 정도의 금액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에 대한 그의 기쁨을 배가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돈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히 경제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에 대한 효용초들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경제금융 공부를 하면 야 투자 어떤 게 좋아?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돈으로 받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줬는데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돈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했다? 그것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투자해서 돈으로 들어오는 건 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돈을 투자해서 생명을 살렸으면 진짜 돈의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돈은 신용이라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린 거. 돈은 실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신용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난 저 사람한테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신용이라는 개념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 봐가지고 내가 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 저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랑 별로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나한테 막 뭐라 하지만 나도 막 뭐라 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에 대한 신용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배제해야 되는 것들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나하고 결이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굳이 그거를 만남을 연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족 돌보기도 가족과의 관계도 되게 버거운 상황인데 실제로 뭐 쇼펜하우어도 얘기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명 필요치 않아요. 가족 빼고.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잘 돌이켜보면 저도 술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 지나서 그렇게 술 많이 먹었던 사람들 얼굴 기억에 나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고 지금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서 또 그런 관계들 굳이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지만 욕하지 말고 관심을 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심. 굳이 그런 사람들이 많어. 그럼 그 모임을 안 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겁나잖아요. 저 모임 안 나가고 저 모임 내 인간관계는 끝 아닌가? 그래도 인간관계 끝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많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도 요 모임들을 조금씩 정리는 하고 있는데 와이프 갑자기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도 진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새로운 만남이 생기더라고요.